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인사 자리를 빌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바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걸 하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권한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배성래 홍보수석이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뿌리고 또 뭐 다과도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의자로서 자기 변명했는데. 예. 그것은 뭐 지금 헌법 65조 3항 보더라도 탄핵소추 받은 자는 권한 행사를 정지돼 있거든요. 예. 또 뭐 형법에 보더라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제 공조직을 지휘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어허. 당연히 어제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는 헌법을 어기고 예.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측이 밝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또 보도가 쭉 됐는데 직무정지 중에 법적으로 언론 접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받았답니다. 법률 전문가들한테. 그러면서 하는 언급이 이거는 평일이 아니라 휴일날 했다. 그리고 네. 직무로서 한 것이 아니라 인사자리 비슷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이 피의자 자격으로 간담회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로 했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를 분간을 못해서 탄핵을 받았는데 예.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을 닮았는지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가당치 않는 해명이라고 봅니다. 네. 하긴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냈겠죠? 뭐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고 홍보수석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권을 남용한 거고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거니까. 예. 또 그 홍보수석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것도 역시 직권 남용이죠. 예, 예. 그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신분은 그래도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럼 보좌진으로부터 어떤 보고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 뭐 그런 공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네. 어떤 사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어제의 기자들과의 만남은 직무로 보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굳고 이건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청와대는 이런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허. 청와대 관리의 최종 책임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있거든요.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본인이 또 확인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도 보고를 사전에 받고 양해를 한 것인지 밝혀야 돼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거니까 그것 예. 또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 경위를 파악하고 엄중문책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법률적인 논란을 좀 접어두더라도 어제 대통령이 한 발언들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모든 의혹에 대해서 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변명과 궤변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새해 희망을 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해 벽두부터 찬물을 끼얹은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을 열불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자들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열불나게 했다 이런 말씀 쓰셨고 또 실제로 반응도 좀
차갑게 나오는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걸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피의자로서 자기 변론한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고 예. 헌재 심리가 지금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부터. 예. 예. 그래서 최소한 그 지지자들을 결집할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나 헌재 심리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헌재 재판에 직접 나가서 얘기해도 될 텐데 거기는 나가야죠. 나가야지 왜 기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까? 심리 하는데 가서 예. 또 특검 앞에 가서 피의자로서 소신껏 그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또 청와대에서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그런 행사나 또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런 조치를 안 하면요? 안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이라고 봐요, 그 자체가. 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을 또 한번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인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송수근 제1차관을 임명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블랙리스트를 총괄 관리하는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 출신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히 아셔야 될 일은 예. 그 권한을 대행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고 예. 단순히 대통령만 탄핵된 게 아니라 정부를 탄핵한 거예요, 국민들은. 예.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정치적으로는 탄핵되었다고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권이야말로 지금 자제해야 될 권한이라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야당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 인사 내용이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인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송수근 차관 같은 경우에 그 송 차관이 총괄했던 그 문화부 내의 건전 콘텐츠 TF가 블랙리스트 실행팀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문화부 압수수색할 때 송 차관의 휴대폰도 입수해 갔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송 차관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전임 정관주 차관이 물러난 마당에 그렇죠. 다시 블랙리스트 담당자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관으로 뽑히기 전인 1급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 특검이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까지 압수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 대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아마도 이 차관을 우선 추천하는 건 장관이니까 조윤선 현 장관이 아마 추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이런 것 같은데 조윤선 장관이 추천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실이 발표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조대한 민정수석은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청와대로 가는 도착 직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둑 인사한 겁니다. 그때 그랬죠. 그리고 이 조대한 민정수석이 그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송수근 차관 인사는 결국 박근혜 최순실 인사다. 즉각 처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당의 대권 후보로도 언급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최소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거는 그 친박 세력의 무모한 복권 시도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